출발! 자, 지금으로 이제 또 해외 축구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경기는 조금 인천 오바, 우리카드 오바 먹긴 먹었는데 역시 또 여자 배구 아쉬웠어요. 여자 배구 언더를 조금 노렸었는데 오클랜드 3대0의 승리와 또 여자 배구 언더 요 패턴이 상당히 또 아쉬움을 조금 남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또 이제 해외 축구 오늘은 조금 빨리 조금 들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본머스와 썬덜랜드의 경기부터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양 팀들 어떻게 보면 약간 또 본머스도 또 이제 나름의 또 페이스가 좀 나쁘지 않았고 썬덜랜드도 또 홈 경기가 상당히 또 극강이죠. 홈에서의 또 극강의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 경기만 가면은 썬덜랜드가 조금 이상해진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어요. 홈에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자기 성적들을 내고 있는데요. 홈 성적은 거의 상위권 성적이야. 근데 원정만 가면은 희한하게 경기 플레이가 조금 안 된다는 점들이 좀 있는데요. 최근 또 이제 본머스가 또 이제 약간 기세를 조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또 웨스트햄전, 또 에버튼, 에스턴 빌라, 울버햄튼, 리버풀전에서는 심지어 또 승리를 거뒀고 이런 것들이 있을 정도로 최근 또 경기력들이 상당히 또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7경기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본머스가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고 뭐 세메뇨가 또 맨시티로 이적을 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뭐 그런 출혈들이 그렇게 조금 임팩트가 좀 느껴지질 않아요. 세메뇨 없어도 나머지 자원들이 또 잘해주고 있죠. 뭐 쿠르피가 조금 더 부운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홈 성적이 6승 5무 2패다. 홈에서 상당히 또 강하고 썬덜랜드는 지금 현재로 또 2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3연패죠, 3연패. 3연패를 당하고 있고 최근 또 브로베이까지도 이제 약간 한 달 부상, 4주 부상을 조금 당했기 때문에 브로베이도 조금 출전이 어렵다면은 이시도루가 2월 달에는 그 2부 리그에서 날아다녔었는데요. 1부 리그 와서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점들이 조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요에는 충분히 또 한번 본머스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홈에서 또 극강 원정 성적 썬덜랜드 올 시즌 2승 4무 7패로 또 부진하다. 브로베이 부상에다가 수비진의 헤인일도 무키엘레 서킨까지 지금 부상이라 보니까 썬덜랜드는 조금 수비진들의 누수까지 조금 안고 있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일단 요 경기는 충분히 또 본머스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 또 이제 뭐 올 시즌 첫 맞대결도 뭐 썬덜랜드 홈이긴 했습니다만은 3대2였어. 또 이제 썬덜랜드가 3대2로 또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난타전을 펼쳤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일단 요 경기는 역시 또 약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버사이드 네 60개 하세요. 60개 오버사이드도 조금 긍정적인 요소 한번 더 찾아보셔도 좋겠고 개인적으로 약간 승패는 역시 또 본머스 사이드 공략 대상으로 한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라요와 빌바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요는 또 마드리드 지역이죠. 일단 마드리드 또 홈발을 조금 보여주는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최근 또 뭐 레알 마드리드 또 아틀란티코 마드리드 이런 팀들 상대로 또 마드리드 더비에서 홈 경기는 잘 안 지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난히 또 빌바오한테는 약해요. 빌바오전에서 상당히 또 고전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최근 또 빌바오가 또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부상 여파가 조금 있었지만은 뭐 최근에 또 크루세타가 또 폼이 조금 올라와 있고 니코 윌리엄스는 아직까지 조금 부상이긴 한데 뭐 나바로 뭐 이런 자원들의 또 활약들이 상당히 또 가미가 잘 되고 있다는 점에서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약간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죠. 또 우나이 폼도 좋고 크루세타, 산세트, 뭐 이냐키 윌리엄스 이런 자원들의 활약들은 상당히 또 준수한 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을 조금 떠나가지고요. 약간 조금 승패가 조금 고민은 돼요. 고민은 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왜냐면 또 이제 빌바오가 또 원정 성적이 조금 부진하잖아.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살짝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은 무엇보다 이제 또 라요전에 라요와의 또 매치에서 상대 전적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상대전에 상당히 또 이제 조금 최근 플레이에서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9경기 동안 라이어전에 패배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약간 조금 밸런스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빌바오 프렌을 조금 공략 포인트로 두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약간 역배까지 조금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일단 뭐 아직까지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내용인데 약간 프렌 사이드로는 충분히 또 가능성을 한번 또 열어놓으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언어반은 개인적으로 조금 패스. 그때그때 좀 달랐고 안전한 접근 포인트 1.47 배당이지만은 프렌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코모와 레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모. 역시 또 코모는 또 홈 경기는 절대 또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약간 코모 때문에 물 먹었던 적이 좀 있다 보니까, 그죠? 조금 역시 고민이 되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코모가 어떻게 보면 또 뭐 한두 경기 또 부진했다 하더라도 뭐 올 시즌 또 폼이 너무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직전에 또 유벤투스 원정에서 또 2대0의 승리를 거뒀죠. 그러면서 유벤투스까지 격파를 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인데요. 자, 무엇보다 이제 또 홈 경기가 강합니다. 홈에서만큼은 올 시즌 6승 5무 2패로 상당히 또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또 안정적이죠. 공격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수비적인 실점도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리그 내에서 지금 이제 약간 26경기 동안 19실점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나름 또 경기당 나름 또 이제 한 골을 조금 허용하지 않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또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제 약간 니코파스가 최근에 또 징계로 빠졌었는데요. 오늘 니코파스가 또 이제 또 징계 복귀를 하는 경기라서 조금 긍정적인 내용들이 될 수 있겠다. 레츠는 이제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상대 또 조금 순위가 조금 떨어져 있는 내용들은 리그 내에서 지금 현재 득점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23경기 동안 이제 17득점이에요. 23경기 동안 지금 이제 17득점에 그칠 정도로 뭐 최근에 또 경기가 상대 또 제일 안 풀리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고려 대상이 돼야 되고 뭐 지금 1월달 영입 시장에서도 그렇게 조금 임팩트 있는 영입들을 조금 못 보여줬다는 점들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이다. 자, 무엇보다 이제 코모가 레체전에 3연승이에요. 3연승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약간 이제 코모 사이드의 똥배당은 납득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디값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경기는 굳이 또 어느 바를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바를 조금 건들지 마시고 그냥 이제 코모 사이드에서 핸디값 설정을 조금 뭐 고배당을 조금 노려보시던가 아니면 또 이제 한번 또 선택지를 조금 잘 끌고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레츠의 득점이 너무 안 되고 있어.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쿠젠과 마인츠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신 분들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버쿠젠 이제 또 유기자를 달리고 있는데 조금 상위권 도약이 조금 필요합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는 이제 꼴찌를 찍었다가 계속해서 약간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사부작 이제 순위 상승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자, 무엇보다 최근 조금 잘 안 졌어요. 그죠? 일단 무엇보다 아웃국전, 라이프치전, 뭐 폴푸스전 승리, 또 돌문전에서는 대패를 당했지만은 최근에 또 경기력의 반등세를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다. 근데 오늘 약간 레버쿠젠도 부상자가 조금 있고 마인츠도 조금 부상자가 조금 늘어난 타이밍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또 레버쿠젠도 지금 약간 틸먼이나 벤세기르 이런 자들 부상이 조금 아쉽고요. 일단 주전 골키퍼 플래컨도 이제 부상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약간 그런 부분에 아쉬움들이 살짝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인츠는 부상 여파가 조금 더 커요. 마인츠가 지금 이제 1군 멤버 9명이 지금 빠지는 내용인데요. 뭐 흘러바우, 바이퍼 이런 자원들은 계속 부상이었고 오늘 한슈올센, 벨, 카시, 첸트너 골키퍼까지 포함해서 주전 수비수들 결장이 조금 이슈가 됩니다. 오늘 주전 멤버 수비진 애들의 결장들을 상당히 또 대거 안고 이제 레버쿠젠 원정을 떠났다는 점들은 과연 지금 현재 조금 좋아 보이질 않는다. 최근 레버쿠젠 무엇보다 마인츠전에 상당히 또 강합니다.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상대 전적 4승 1무 이렇게 조금 기록하고 있고요. 올 시즌 이제 또 마인츠 원정에서도 4대3의 승리를 거뒀어요. 약간 조금 난타전 가운데 조금 펼쳐졌던 내용인데 요 경기 한번 또 레버쿠젠 홈이라면은 레버쿠젠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팀의 결장자가 조금 있긴 한데요. 그래도 레버쿠젠은 시크가 또 버티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약간 수비진들의 마인츠의 결장 이슈가 조금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레버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가 조금 좋아 보인다. 2.5봐도 긍정적이요. 일단 올 시즌 맞대결 첫 맞대결이 7골이나 났습니다. 뭐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레버쿠젠이 홈에서 상당히 또 공격적인 형태들이 좀 있고 수비진들의 결정들이 조금 이어져 있는 마인츠라면은 충분히 약간 다득점도 조금 기대를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바도 긍정적,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고 레버 사이드, 오바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브레멘과 하이덴하임. 정말 이제 또 양팀 다 그들만의 리그죠. 17위와 18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위권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강력권 매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팀 다 손이 안 가요. 정말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브레멘 정배당 조금 저도 나름의 또 방향성이 좀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도 좀 받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브레멘이 지금 수비적인 손실들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을 또 하이덴하임이 또 일정 수준 도 공략해 볼 수도 있는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고, 하이덴하임도 원정이 또 부진하죠. 원정이 부진한데 직전 슈투트가르트전에서 물론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1.5군을 쓰긴 했지만은 3대3의 또 난타전으로 상대 또 비벼내는 경기를 조금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되려 이제 승패보다는 요 경기는 2.5바가 좋아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제 양 팀들이 상호의 맞대결에서 승점 3점을 노리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런 내용으로 두 팀 다 이제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는 이 팀만큼은 잡아내야 된다. 이런 그림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격적인 형태로 조금 플레이를 조금 이어간다면은 좀 약간 브레멘의 수비진들 상대 또 좀 취약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약간 조금 오바가 1순위가 돼야 된다. 승패보다는 저는 오바를 조금 먼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브레멘 정배당도 살짝은 나쁜데요. 그럴 정도로 하이든함이 원정 부진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메넨글라바트와 유베를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넨글라바트는 이제 무엇보다 클라인딘스크가 복귀를 못하고 있어요. 클라인딘스크가 이제 복귀를 해야지 조금 폼이 좀 올라올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경기력이 조금 좋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로 7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또 유베를린은 직전에 레버쿠젠을 또 1대0으로 또 잡아냈어요.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었다는 점들, 그런 내용인데, 실제 그 경기는 이제 레버쿠젠이 약간 조금 힘을 뺐던 경기이긴 합니다. 그런 내용이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경기 이제 클라인딘스크가 이제 약간 조금 부상이긴 하지만은 역시 타바코비치가 최근에 조금 폼이 좋아요. 타바코비치가 이제 조금 클라인딘스크 못지않게 조금 각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클라인딘스크와 타바코비치 조합이라면은 조금 임팩트가 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상대도 잘해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시면 되겠고, 또 유베를린이 또 원정이 또 부진합니다. 일단 안자가 또 득점이 안 되고 있고요. 안자가 1리치가 지금 현재 징계로 또 이탈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이제 득점 루트가 상당히 또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일단 요 경기는 이제 타바코비치 폼이 조금 좋기 때문에 일단 메넨글라바트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은 경기이긴 합니다. 충분히 또 이제 정배당 흐름 한번 또 잡아보셨으면 좋겠고, 어느 반은 이제 조금 손은 안 가요. 어차피 이제 약간 유베르린이 또 원정 득점이 상당히 또 저조하거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반은 살짝 조금 패스를 하시고 일단 승패라는의 메넨글라바트 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아시겠죠? 일단 배당 대비해서는 조금 먹을거리가 있는 경기입니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어바 패스, 메넨 사이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호펜하임과 장크란타 파울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호펜하임은 또 상대 또 공격력이 또 올 시즌 돋보이는 팀이죠. 무엇보다 이제 또 작년에 원정 경기가 또 좋았고 홈 경기가 약했거든. 근데 일단 올 시즌은 홈에서도 강하고 또 원정 경기에서도 강한 내용으로 지금 어느덧 3위 자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대 또 폼이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직전 약간 이제 쾰른전의 무승부가 조금 아쉬웠죠.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었다. 자, 지금 이제 홈 기준으로는 역시 또 상대 또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 기준 8연승이에요. 8연승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상대 또 좋은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이제 크라마리치가 올 시즌 상대 또 이제 독일 국대로도 또 뽑힐 정도로 상대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상대 또 이제 약간 퍼포먼스가 조금 좋죠. 또 홈 성적 8승 3패 상대 또 준수하다. 장크레타 파울리 무엇보다 운퉁지도 지금 부상이고요. 존스 부상에다가 주전 수비수 2명도 빠지는 격입니다. 그런데 원정 경기에서는 1승 2무 9패예요. 1승 2무 9패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또 원정 4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홈 8연승과 원정 4연패의 만남이야. 그런 내용에서 충분히 또 호펜하임의 파죽의 8연승에 조금 무게감을 조금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핸디값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설정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호펜 경기는 이제 대부분이 또 난타전이긴 하죠. 워낙 또 공격적인 형태로 조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오버를 또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역시 저는 여기 있는 호펜 사이드 또 이제 또 오버 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선택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경기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2부 리그 좋아 보이는 경기들은 조금 이제 조합에 조금 끼워 넣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번니와 브랜드포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이제 역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도전을 해보셔도 되는 경기입니다. 무엇보다 번니가 지금 이제 4.05배 역배를 조금 받았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왜냐면 이게 상대가 또 브랜드포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브랜드포트가 지금 순위는 7을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홈 성적은 극강인 반면에 원정 성적은 지금 현재로 5승 8패 기복이 조금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유달리 또 번니 원정에서 3연패를 당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브랜드포트가 유달리 또 이제 번니 원정길에서 터프모어 구장에서는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티아고가 약간 주춤해요. 티아고 폼이 약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리그 득점 2위 달리고 있고 조금 좋은 행보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그런 행보들이 약간 조금 밸런스가 조금 깨졌어요. 그런 행들에서 요 경기는 약간 이제 번니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한번 열어놓으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순위 대비해서 요 경기는 브랜드포트의 원정 기복이 조금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역시 또 프랜사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프랜사이드, 역배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브랜드포트가 또 원정에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약간 실점이 좀 많아요. 그런 내용이고, 실제 또 이제 약간 또 양 팀들의 매치가 또 그냥 홈팀의 승리야. 브랜드포트 홈이면 올 시즌도 브랜드포트가 3대1로 이겼고요. 또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번리가 또 홈에서 2대1로 또 잡아내고 이런 애들 조금 보여줄 정도로 양 팀들은 이제 홈빠른 기세가 무엇보다 조금 좋다. 그게 약간 브랜드포트의 원정 성적이 약간 조금 크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배당 프렌 가능성 높고요. 일단 요 경기도 2.5 기준점이지만은 양 팀 다 역시 또 공격적인 운영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버를 또 한번 염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도 긍정적.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번리 역배 좋아하시는 분들 역배 한번 또 크게 한번 먹을 수 있는 경기가 되겠고요. 조금 안정적인 접근은 역시 또 프랜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을 해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리버풀과 웨스트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리버풀. 어떻게 보면 이제 리버풀 상당히 또 올 시즌은 조금 손이 안 가긴 하죠. 리버풀의 똥배당이 과연 또, 왜냐면 또 경기력이 워낙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지?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컵대 포함해서 공식전 3연승을 조금 달리고 있어요. 최근에 반등세, 상당히 또 이제 조금 폼이 조금 찾아지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고, 자, 무엇보다 웨스트햄전에 강해요. 웨스트햄이 아시다시피 상성 관계를 조금 타는 팀이긴 하거든. 뭐 또 강한 팀들 상대로 또 맨유와의 또 홈 경기는 또 강하고, 런던 또 스타디움 홈에서는 맨유전의 강세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강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유달리 또 이제 안필드 원정에서 약해요. 안필드 원정 10연패입니다. 10연패.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두 팀들의 결장 수는 조금 비슷합니다. 그런 상황이 조금 놓여져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이제 웨스트햄은 안필드 원정만 가면은 10연패를 당하고 있다. 과연 조금 좋은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일단 요 경기는 상대성에서 리버풀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 여러분들이 잘 골라보시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 일단 언어반은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어반은 패스하시고, 일단 리버풀 핸디캡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하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뉴캐슬과 에버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캐슬은 약간 부상자가 조금 늘어나 있는 가운데서도 챔스 일정은 그래도 나름 또 조금 소화를 잘했죠. 그래가지고 역시 간신히 또 이제 16강 진출에 또 간신이라고 하기를 1차전에 대승이 좀 있었고, 뭐 2차전이 약간 간신히 승리였고 홈에서 그런 행동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뭐 일단 일정 수준은 또 롯데도 조금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라바오전에서 또 3대2 승리 조금 요렇게 조금 거두고 연전을 조금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에버튼은 본머스전에서 패배, 또 이제 약간 맨유전의 패배, 역시 또 2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에버튼 같은 경우는 원정 성적이 지금 현재 더 좋아요. 홈 대비해서 원정 성적이 6승 3무 4패로 훨씬 더 좋은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유달리 또 이제
세인트 제임스 파크, 뉴캐슬 원정에서 최근에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릴리시나 또 알카라스 이런 점들이 부상이지만 거의 풀멤버예요. 풀멤버 구성이 조금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이제 약간 조금 에버튼 프렌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역배까지도 살짝 조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배 가능성도 살짝 보이는 경기인데 에버튼이 뉴캐슬 원정에서 강해요. 대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역배나 프렌사이드 공략 포인트를 한번 노려보신다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시는 약간 원정이 더 잘 풀리고 있어. 조금 그런 내용들이 좀 있지. 원래 또 구디슨 파크였을 때는 맞아. 조금 이제 구구장이 좀 더 폼이 조금 좋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일단 구장을 조금 옮겨서 조금 낯설어서 그런지 오신 약간 원정 성적이 훨씬 더 좋은 가운데 있다. 역배 프렌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언어반은 조금 손이 가진 않네요. 언어반은 살짝 조금 패스하시길.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바르셀로나와 비아레알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셀인데 역배 비아레알 사이드로 조금 빠지고 있다.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비아레알이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상당히 또 잘 괴롭힙니다. 일단 이제 캄프누로 이제 또 개장하고 나서는 또 어떤 폼일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제 약간 유난히 또 비아레알이 바르셀로나를 상당히 또 이제 잠깐 잘 괴롭힌다. 바셀 원정에서 최근에 2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줄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약간 폼들이 조금 올라와 있다. 아요세도 역시 또 최근에 또 복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라인업도 조금 건재한 가운데 일단 양 팀들의 매치는 되게 특이한 원정팀의 승리가 많아. 오히려 일단 비아레알이 상당히 또 이제 바셀을 잘 괴롭혔다는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프렌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한번 또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홈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뉴캄프 경기가 또 한 8경기가 있었죠. 8경기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 전승입니다. 일단 역시 12전 전승을 기록할 정도로 홈 기준 전승을 달리고 있지만은 그게 만약에 깨진다면 오늘 비아레알 전이 될 가능성이 또 조금 보입니다. 그럴 정도로 유달리 또 비아레알은 바셀 원정에서 강한 팀이다. 이렇게 좀 봤을 때 일단 뭐 바르셀로나가 약간 카탈루냐 더비 지로나전에서 약간 조금 지로나 원정에서 조금 고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약간 그런 특색들이 조금 있는 매치라서 여기는 약간 역배당 프렌 또 이제 약간 요 사이드로 조금 흘러내리는 것도 조금 납득은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또 핸디값 잘 설정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3.5 기준이 개똥배당이 잡혀 있습니다. 3.5인데 이렇게 조금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양 팀들의 매치는 난타전이 빈번합니다. 그냥 이제 그냥 흘러가는 경기가 없고요. 물론 올 시즌 이제 비아레알 원정에서는 2대0이긴 했지만은 최근의 매치는 뭐 5골, 6골, 8골도 났던 경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한번 오버를 조금 염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두 팀 다 역시 또 공격진들이 건재한 상황이다. 일단 오버도 3.5지만은 긍정적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헤이렌베인과 일단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경기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뭐 고민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요 경기는 뭐 승패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오버 찍으시면 됩니다. 헤이렌베인이 지금대로 또 공격력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홈 경기력에서 반등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득점도 잘 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은 로테르담도 지금 이제 원정 경기가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두 팀들의 맞대결 늘 난타전이었다. 여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또 2.5바만 조금 발라먹으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충분히 또 이제 보너스 배당이나 이런 걸로 한번 또 끼워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승패는 굳이 또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두 팀 다 최근에 기세가 조금 상승세라 가지고 일단 요 경기는 1점순위 접전 가능성도 조금 보이긴 해. 일단 요 경기는 오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스타드렌과 툴루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랜사이드로 지금 상당히 또 빠지고 있죠. 근데 일단 렌이 올 시즌 무엇보다 약간 조금 르폴, 엠볼로가 또 영입되면서 상당히 또 이제 경기를 또 잘 풀어가고 있고 5승 3무 2패로 홈에서 또 강해요. 홈에서는 또 2패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유달리 약간 툴루즈한테는 조금 약합니다. 툴루즈에서 최근에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유달리 툴루즈만 만나면 조금 고전한 내용들이 좀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은 승패는 저는 약간 조금 한 차례 관망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렌의 또 홈 성적은 상당히 또 긍정적이죠. 강팀들 상대로도 역시 또 잘 플레이를 조금 이어가고 있고 홈에서는 극가의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 저는 약간 승패보다는 역시 또 오버를 한번 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툴루즈는 최근에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상대전에 조금 열악하다. 역시 오버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헬라스 베로나와 나폴리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헬라스 베로나 역배당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요건 역배까지도 조금 손이 가긴 좀 많죠. 일단 무엇보다 이제 헬라스 베로나가 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고, 예전에 또 나폴리를 한번 또 잡아냈던 적도 있어요. 몇 번씩 이렇게 잡아냈던 적이 있었는데, 헬라스 베로나가 예전에 시메오네나 카날레스 요런 자원들이 조금 버티고 있을 때는 그때 약간 강팀 킬러의 면모가 있었어. 약팀들 상대로는 대려 약하고 강팀한테 대려 강한 약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의 헬라스 베로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퍼포먼스가 좀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 역배 빠지는 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폴리를 가자니 나폴리도 뭔가 이제 부상 여파로 지금 현재 조금 좋지 못하고, 원정도 7승 1무 6패로 조금 반타작만 조금 하고 있고, 이런 애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원정 경기 기복은 조금 문제죠. 원정 최근에 5경기 동안도 1승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으로 조금 불안 요소가 조금 있다는 점. 저는 약간 요 경기는 조금 굳이 손을 안 대셔도 될 것 같아요. 나폴리 똥배당 먹으러 가기도 조금 불안한 경기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오버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 기준점이지만은 헬라스도 지금 이제 오늘 홈 경기에서 또 상대 또 이제 실점도 조금 많고 공격적인 형태를 조금 띄고 있는 팀이고요. 나폴리도 지금 헬라스전만큼은 또 이제 잡아가야 되겠죠. 지금 3위자를 달리고 있는데 충분히 또 이제 승점 3점 사냥이 났을 것이다. 용인은 난타전으로 한번 또 방향성을 조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5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리즈와 또 맨시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무엇보다 이제 또 리즈 유나이티드 홈에서는 상당히 또 공격적인 팀이죠. 근데 약간 무엇보다 수비는 취약하다. 수비만큼은 무엇보다 상당히 또 구멍이 심각할 정도로 공격력 대비해서 수비력의 한계점들은 잘 보여주는 팀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도 또 홈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냥 난타전입니다. 대부분이 또 이제 아스날전에서도 패배를 당할 때도 4대0의 대패를 당했고요. 그런 애들이 좀 있는데, 이제 약간 리즈가 홈에서는 6승 4무 3패, 앨런드 로드에서는 상당히 또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맨시티 상대로 5연패를 당하고 있어요. 물론 또 이제 약간 칼버트 루인도 영입이 됐고, 어떻게 보면 올 시즌 약간 은메차도 좀 잘해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리즈를 조금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두 팀 다 어차피 맨시티도 약간 수비 밸런스는 조금 균형이 좀 나있죠. 그렇게 조금 좋지 못한 내용인데, 두 팀 다 맞대결에서는 난타전이에요. 난타전이 또 빈번하게 조금 펼쳐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용기는 약간 2.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또 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올 시즌 이제 맨시티 홈에서의 맞대결도 3대2였어요. 3대2로 또 이제 약간 난타전 가운데 승리가 있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되겠고, 뭐 최근에 이제 그냥 5골이 그냥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언더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지만은 전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상대전적 5연승. 그냥 이제 조금 리즈전이 조금 강하다. 아스날도 그렇고, 약간 리즈가 아무리 또 이제 약간 뭐 작년 대비해서 약간 체급이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은 무엇보다 약간 이제 또 맨시티 상대로는 고질적인 강팀들 상대로는 약간 벽에 부딪히는 느낌들을 조금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또 맨시티 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핸디값 여러분들이 잘 한번 설정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난타전 가능성도 상당히 또 보이는 경기다. 또 오버사이드도 긍정적인 요소로 조금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도 긍정적, 역시 또 맨시티 사이드로도 긍정적인 고를 해보시길.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마요르카와 이제 또 소시에다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 경기는 이제 약간 마요르카도 이제 홈에서의 경기를 했던 상대도 좋죠. 또 홈발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섬지역이다 보니까 마요르카의 또 홈발을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소시에다드도 지금 현재 감독이 바뀌고 나서 수비가 좋아졌어요. 두 팀 다 이제 약간 뭐 최근의 매첩도 어떻게 보면 약간 팽팽했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약간 접전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입니다. 접전의 가능성을 조금 볼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특히 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마요르카 올 시즌 홈은 조금 더 긍정적입니다. 상당히 또 밸런스를 조금 잘 갖추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홈 성적 같은 경우도 올 시즌 5승 3무 3패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12경기 동안 3패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밸런스를 조금 잘 갖추고 있고, 그러다가 또 소시에다도 원정에서는 2승 5무 5패로 약간 승리를 조금 못 거두고 있다는 점들이 조금 문제긴 합니다. 근데 감독이 변하고 나서는 약간 4승 4무 1패,
뭐 마타라초 감독 체제에서는 조금 수비가 조금 더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요 경기 무승부 가능성 조금 보이는 경기예요. 두 팀 다 약간 팽팽한 맞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프렌이나 언더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프렌 언더 가능성도 충분히 또 고려를 해보셔도 좋겠다. 두 팀 다 이제 전력차가 지금 현재 딱히 그렇게 큰 느낌이 없어요. 여기는 무승부 프렌 또 2점 언더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도르트문트와 바이에른 뮌헨의 대역 클래시코 경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추천이 126개가 눌려져 있어요. 눈에 뭐가 들어갔다. 빨갛습니다. 아까 뭐 미스트 뿌리다가 미스트가 눈에 들어갔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추천 개수 조금 더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계속해서 조금 눌러주십시오. 자, 도르트문트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이제 대역 클래시코죠. 대역 클래시코로 상대 또 이제 약간 라이벌 더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르트문트, 아탈란타, 우리 또 아탈란타 사이드로 또 접근을 했잖아요. 그죠? 아탈란타전에서 대패를 당하고 챔스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1차전에는 2대0의 승리를 거뒀지만은 원정 일정에서 어떻게 보면 또 세리에 원정을 또 갔다 왔고 그런 가운데 4대1의 대패를 당하면서 졸전을 거듭하고 이제 또 홈으로 돌아와서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게 됐어요.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이제 과히 조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바이에른 뮌헨이 또 원정 성적이 9승 2무예요. 9승 2무로 또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뭐 돌문 원정에서도 상대 또 조금 우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리에르손 지금 징계, 죘러 부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겹쳤기 때문에 수비진들의 결장도 도르트문트가 조금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일단 무엇보다 체력 소진도 조금 문제겠죠. 직전 아탈란타 원정의 체력 소진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여기는 바이에른 뮌헨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민 사이드 공략 대상으로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주중 경기 여파가 또 있을 수 있지, 그지? 그런 상황들이 조금 좋지 못하다. 바이에른 뮌헨은 일주일 쉬고 이제 경기를 치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조금 유리한 상황이에요. 일단 그런 상황이고, 일단 또 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양 팀들의 맞대결이 또 다득점이 또 빈번하게 조금 펼쳐지긴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3.5 기준점에 조금 오버도 한번 염두를 해보시는 것도 또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3.5바 바이에른 뮌헨 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주중 경기 후 폭풍은 도르트문트를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헤라클레스와 PSV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헤라클레스 역배당으로 지금 이제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왜냐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아인토벤 같은 경우도 PSV는 이제 조금 챔스 포트제에서 탈락을 해버렸죠.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리그 몰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약간 리그 성적도 조금 벌어놨고, 이제 조금 안정세계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만은, 무엇보다 이제 헤라클레스 지금 이제 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인데, 무엇보다 이제 약간 양 팀들의 매치는 조금 특색이 있어요. 일단 아인토벤이 올 시즌 원정 성적이 11승 1패고 또 무엇보다 이제 약간 최근 19경기 동안 헤라클레스전에 패배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다가 약간 이제 무엇보다 헤라클레스는 부상자도 많아. 부상자도 많은데 이게 왜 역배로 이제 배당이 조금 빠지는지 무승부로 배당이 빠지는지는 저는 조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호벤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페피, 반본멜 이런 자원들이 부상이긴 하지만은 뭐 거스텔도 약간 부상이고 그렇지만 페리시치 또 약간 충분히 또 가용 가능한 자원들이 충분히 또 일단 질비하다는 점에서 저는 요 경기 충분히 또 아인토벤의 승리를 예상하시는 편이 조금 좋아 보인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도 뭐 약간 최근 또 3연패로 또 부진합니다. 부진한 데다가 무엇보다 리그 최다 실점 팀이죠.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부진한 멤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용기는 아인토벤의 승리를 조금 예상하시고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어바는 조금 손이 안 가네요. 언어바는 조금 패스를 하시고 약간 오바도 조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역시 약간 핸디값 잘 골라서 한번 또 접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모나코와 앙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나코는 이제 파리와의 또 이제 약간 챔스 일정을 조금 치렀죠. 그 가운데 마지막에 또 어떻게 보면 또 2대2로 또 비겨버렸습니다. 비기는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파리가 볼을 돌리다가 그죠? 역습 한 방을 조금 맞았던 내용이었고 그랬던 내용에서 약간 실점이 조금 이어졌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제 또 리그에 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행이라는 점들은 무엇보다 모나코 입장에서는 약간 이동 간의 기로가 그렇게 이동 간의 거리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조금 이제 뭐 자국 리그 팀들과의 또 일단 챔스를 조금 치렀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동 간의 피로는 조금 다른 팀들보다는 약간 주중 경기 여파가 조금 덜할 수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고 또 홈 성적이 약간 최근에 또 2연승 7승 1무 4패로 조금 긍정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또 앙제가 그냥 원정에서 조금 부진해요. 원정 성적이 올 시는 2승 3무 6패로 또 부진한 데다가 지금 현재 뭐 벨크딤 이런 자원들이 또 진교로 결정한다면은 중간에 또 빌드업이 조금 안 들려지도 조금 있겠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충분히 또 모나코의 홈발의 기대치를 조금 품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경기가 되겠다. 물론 부상 여파는 조금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앙제도 원정 성적은 딱히 좋지 못하다. 여기는 충분히 또 모나코 사이드로 한번 또 반성을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약간 이제 뭐랄까요? 어느 반은 패스,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인터밀란과 제노아의 경기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중 경기 때 이제 인터밀란 경기 조심하셔야 된다. 인터밀란 어떻게 보면 또 광탈을 해버렸죠. 보데글림한테 원정에서 얻어 터진 거는 그래도 조금 납득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원정에서 라우타로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도 라우타로 없이 과연 또 경기를 잘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한번 또 지켜보자. 너무 똥배당을 받았었거든. 1.16이었어. 1.16 똥배당을 받아가지고 배당 대비 가치가 없다. 그래서 약간 이제 패스를 하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지금 인터가 그렇게 똥배당을 받을 입장이냐 봤을 때는 조금 그렇지 않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역시 또 라우타로는 조금 부상입니다. 부상으로 오늘 경기 출전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다행인 게 약간 그나마 이제 약간 리그 홈에서의 연전이고 또 이제 리그 경기에서의 또 홈 강세는 조금 또렷한 팀이라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우타로가 좀 빠져 있긴 하지만은요. 일단 무엇보다 지금 약간 제노아가 인터밀란 원정에서 11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역시 조금 좋지 못한 내용이다. 뭐 콜롬보 폼이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일단 상당히 또 고전을 해요. 인터밀란 전만큼은 유달리 또 약세를 조금 보여준다는 점들. 일단 핸디값이 근데 이렇게 크게 받을 경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조금 라우타로 없지만 저는 충분히 또 제노아전에서는 승리는 조금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받게 되고요. 아무튼 너무 큰 핸디 말고요. 아무튼 조금 안정적인 핸디값을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한번 더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햄무 가능성도 조금 있긴 있어요. 왜냐면 또 이제 시즌 첫 맞대결도 제노와 원정에서 또 2대1로 1점 차로 승리를 거뒀거든. 그랬던 면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약간 핸디 무승부의 가능성을 조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아시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반은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오비에도와 아틀란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무엇보다 원정은 조금 관망을 좀 해야 돼요. 아시겠죠? 원정 성적만큼은 아무리 지금 이제 오비에도가 리그 꼴찌를 찍고 있고 뭐 그런 내용이긴 한데 원정만큼은 지금 클럽 브레이 원정에서도 3대3에 또 이제 약간 조금 뭐랄까 무승부를 조금 기록했었고 라요 원정에서 또 마드리드 더비에서 또 패배를 당하고 또 홈에서는 클럽 브레이를 또 4대1로 또 격파를 내냈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챔스 진출을 조금 확정을 짓는 내용들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지만은 뭐또 원정은 약간 조금 고민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비에도 경기 보신 분들은 조금 아실 텐데요. 오비에도가 생각보다 공격력이 나쁘잖아요. 특히 또 바르셀로나를 거의 또 이제 약간 뭐 압박했을 때 전방 압박 수위나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했을 때 상당히 또 공격적인 형태로 경기를 조금 잘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약간 이제 아틀란티코 마드리드가 오비에도 상대로 또 7경기 동안 패배가 없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약간 원정 경기는 조금 이야기가 조금 다를 수 있다. 아시겠죠? 올 시즌 첫 맞대결은 2대0이긴 했습니다. 2대0으로 또 아틀란티코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뒀지만은 원정 경기는 되려 또 약간 난타전 가운데 고전했던 경기들이 좀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일부 롯데의 가능성도 조금 제시를 받고 있는데 재밌는 약간 원정 성적은 3승 5무 4패밖에 안 돼. 그럴 정도로 아틀란티코 마드리드가 올 시즌 원정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또 오비에도 프렌 지금 배당 빠지는 것도 조금 납득은 돼요. 실질적으로 뭐 약간 2.5봐도 조금 좋아 보이고 오비에도 상당히 또 공격력만큼은 조금 미쳐 있습니다. 얘들. 아무튼 요 경기 전 약간 꼬마 정배당 조심하시길. 꼬마는 원정 경기는 그냥 조심하세요.
다음에 또 챔스 일정 또 16강전이 펼쳐질 때도 원정 경기만큼은 조금 조심해야 돼. 정말 올 시즌 원정이 너무 부진해. 아시겠지? 오비에도 프렌 가능성 조금 보고 있고요. 오바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레이메인과 또 시타르의 경기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메인은 이제 약간 최근에 경기가 약간 조금 소강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잘 나갔죠. 잘 나갔고 정말 이제 약간 올 시즌 린센의 활약으로 인해서 상당히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 위트르트전에서의 홈에서의 패배,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아약스전에서 1대1 무승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목을 잡았던 경기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상대가 또 시타를 하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위트르트나 또 이제 아약스는 그래도 좀 무시할 수 없는 팀이라면은 시타는 이제 오시는 원정 성적이 또 2연패에다가 2승 2무 8패입니다. 2승 2무 8패로 상당히 또 부진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시타르가 과연 또 지금 현재 여러 수비진들의 결장들, 또 주전 미드필더 2명 빠지고 일단 요런 애들은 과연 조금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홈 경기만큼은 네이맨이 7승 2무 2패로 또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충분히 또 3위를 달리고 있는 네이맨이 2위 도전에 조금 불씨를 조금 붙일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네이맨도 최근에 약간 실점이 조금 늘어났어요. 실점이 조금 늘어나 있다 보니까 일단 요 경기는 3.5지만 약간 오버사이드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고, 일단 역시 약간 네이맨 사이드로도 한번 또 핸디값 잘 설정해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냐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시즌 첫 맞대결은 시타로 오면서 2대3이었습니다. 2대3으로 또 네이맨이 1점 차의 승리를 조금 거뒀었는데요. 홈 경기라면 또 이제 약간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네이맨 사이드,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르아브르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아브르도 이제 젊은 에너지가 조금 넘치는 팀이죠. 나름의 또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팀이고, 조금 이제 뭐 긍정적인 시너지를 조금 보여주는 팀이고, 홈에서 또 툴루즈, 또 스트라스부르크 이런 팀들을 조금 잡아냈었고, 모나코도 잡아냈을 정도로 약간 조금 분위기 반등세를 조금 만들었던 경기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약간 파리전에 약해요. 일단 파리전에 강한 팀들이 또 있기도 한데 파리전에 또 유달리 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덴벨레가 부상이긴 하지만은 역시 또 이제 어제 경기 아시다시피 랑스가 무승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약간 랑스와 계속해서 이제 엎치락뒤치락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파리 입장에서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자국 리그에서 또 챔스를 조금 치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경기까지 잡아낸다면 조금 격차를 조금 벌릴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저는 충분히 또 이 경기가 이제 약간 파리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르아브르가 지금 현재로 또 파리전에 최근에 3연패를 달리고 있어요. 3연패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상대전에 상당히 또 취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 무엇보다 파리 지금 동기부여 불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덴벨레는 빠지지만은 역시 또 이강인이나 크바라츠켈리아 이런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타임이라는 점에서 일단 이 경기는 파리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고, 일단 뭐 언어반은 조금 그래도 오바가 조금 땡기긴 땡기는데요. 언어반은 뭐 굳이 또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저는 약간 조금 PSG 사이드에서 한번 핸디값 잘 설정을 해서 한번 더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한번 분석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미축을 조금 건들도록 할게요. 미축과 함께 NBA는 내일 오전에 발송 처리를 해드리겠고, 아무튼 오늘 경기는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상대 또 약간 조심해야 되는 팀들이 좀 있긴 해요. 오늘 약간 바르셀로나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고, 아틀란티코 마드리드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아시겠지? 그 두 팀만 조금 조심하신다면은 나머지 경기들은 조금 무난할 수 있다. 아시겠지? 오늘 바셀 너무 좋게 보시지 마세요. 한 번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약간 아틀란티코 마드리드도 원정에서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큰 걸 얻어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아무튼 오늘 고배당까지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